이제는 제발 그만하고 싶은 말인데 오늘 시장도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증시가 참 답답한 상황에 나스닥이 또 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 국내 증시만 봐도 피곤하고 안 좋은데 나스닥까지 옆에서 다시 다음 단계의 폭락이 나와버릴 수 있는 변수까지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맨날 긴축, 금리, 성장 위기, 경제 위기 이런 걸로 몇 개월째를 우려먹는지 차라리 폭락을 시켜서 빨리 매맞을 거 다 맞고 다시 반등해서 추세를 전환시키는 게 좋을 텐데 지금은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멘탈 면에서 보더라도 한 방 크게 얻어맞으면 금액에 따라서 최소 하루에서 한 2, 3주까지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결국에 해결해 주면서 멘탈이 안정이 될 텐데 지금은 수개월째 길게 끌고 가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돈 날리는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문제를 줄 수 있는 것도 참 문제가 크다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투자 심리까지 위축이 되고 자신감까지 떨어뜨리다 보니까 신법을 다스리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증시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하루에 1, 2%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상태까지 투자 심리와 분위기가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자, 제가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식을 하면 매매할 때나 모든 상황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쥐고 있는 외국인의 입장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제가 외국인이라 한다면 첫 번째로는 지수를 최대한 받쳐놓고 주식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 정리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중간에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뭐 하루에 1% 상승, 2% 상승 하는 날이 있었지만 결과로 봤을 때 최저점까지 깨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쳐 놓으면서 주식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많이 정리할 수 있도록 지수를 받쳐 놓을 것 같습니다. 지금 쉽게 폭락이 나오지 않는 것도 이런 의미일 수가 있으며 두 번째는 지수를 최대한 받쳐 놓고 주가가 높을 때 공매도를 누적시킬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주가를 폭락시키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높은 가격에서 누적을 시킨 다음에 한 방에 폭락시키는 게 공매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누적시키려면 지수는 최대한 받쳐놓고 여러 종목을 반등시키는 가격에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너도 나도 인버스를 타거나 하락에 베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반등을 시키거나 만기를 맞춰가지고 삼성전자만 가지고 놀면서 반등을 시킬 것입니다. 개인들이 함부로 선물 옵션 판에서 먹지 못하게. 제가 외국인이라면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며 결국에 이 모든 목적은 보시면 현재 신용잔고를 깡통 채우려는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락장 다 똑같았는데 신용잔고가 절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의 목적을 보면 항상 신용잔고가 완전히 바닥일 때까지 바닥 전까지는 1번, 2번을 계속 반복하고 결국에 바닥을 만들면 다시 저점에서 쓸어 담는 게 목적일 것입니다. 제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 돈은 전부 다 공매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높은 신용잔고가 크게 줄어드는 게 증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락장 다 똑같았습니다. 신용잔고 최대한 털어내고 다시 오르고 최대한 털어내고 오르고 신용잔고랑 주식이랑 비교해 보시면 자 이렇게 2021년, 2020년 뭐 당연한 말이긴 하겠지만 신용잔고는 지수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며 외국인의 목적은 이 신용잔고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기적인 안 좋은 시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신용잔고가 줄지 않는데 굳이 저가라 생각하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 신용잔고가 반대 매매가 쏟아지기 위해서는
사이드카 비슷한 시장이 연속 2, 3일 정도 그 이상 유지가 되어야 신용잔고가 크게 줄어들 텐데 지금은 서서히 빼면서 신용잔고가 절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서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한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폭락장 다 똑같았습니다. 지난 2020년처럼 차라리 빠르게 매를 맞고서 이런 식으로 반등시키면 좋을 텐데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도 있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질질 끌면서 시간이 몇 개월씩 걸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골이 깊어지거나 반등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강력한 반등은 어렵고 다시는 상승하기 힘든 위치까지 아니면 분위기까지 만들 수가 있으므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썸네일을 보시면 청당 글로벌 이 종목을 제가 매매를 했는데 일단 오늘 9,900원에서 잡았다가 1,100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 목적 자체가 안 그래도 나스닥도 안 좋은데 확실하게 1, 2%만 떼자 생각을 하고 접근했으며 계획대로 완벽하게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쉬지 않고 상한가까지 갔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아쉬울 수는 있지만 심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목표 자체가 1, 2% 떼는 것이었고 그 목표를 계획적인 매매를 제대로 성공시켜서 성취감까지 이뤘기 때문에 그 뒤에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법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세력이 있긴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오늘 10,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제 시장에서 힌트가 있었는데 자, 10,000원이 당연히 호가 단위가 변하기 때문에 심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를 뽑겠다면 둘째 날의 상한가 종가였던 9,930원인데 이 근처와 10,000원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900원에 들어간 것이며 어제 시장에서 힌트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놓고서 마지막에 1,400원까지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10,000원에서 생각보다 지지하는 힘이 강하구나. 한 방에 4%를 올릴 만큼 10,000원에 지지할 수 있는 힘이 강하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하락으로 인해서 10,000원을 깨서 시작을 했으며 오늘 청당 글로벌을 포함해서 신규주들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항상 방심할 때면 신규주들이 이렇게 테마를 이루어서 모조리 급등하긴 하는데 지금 대장은 청당 글로벌이랑 공구우먼이 있는데 이미 보유자의 영역 신규 진입으로서 굉장히 불편한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항상 불안한 예감은 맞아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청당 글로벌 지금 매수를 안 해서 불안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노터스처럼 또 다음 거래일에 장대 양봉이 나올 건 아닌지 보유 안 한 입장에서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게 다음 거래일도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항상 저랑 반대로 가니까 제가 보유를 안 하고 아예 매매를 안 한다면 또 다음 주 시장에서 2, 30%씩 올라가 있는 게 아닌가 불안한 생각이 드는데 이 불안한 생각은 대부분 맞아 떨어졌습니다. 원래 오늘은 HTS를 늦게 키려 했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3시 가까이 돼서 키려고 했는데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CIS라는 종목이 나와서 평소와 똑같이 장전에 켜서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한 게 청당 글로벌이랑 CIS. 만약에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CIS가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 청당 글로벌을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HTS를 늦게 켰을 것입니다. 새로 출발하거나 관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 있다면 빨리 켜는 것이고 당분간 또 종목이 없다 싶으면 3시쯤에 켜서 시간에 거래 나오든 이미 옳은 것을 분류해서 계획을 세우든 일단은 매매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CIS가 현대로템이나 최근에 휴림로봇처럼 처음에 갭만 뜨고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 종목의 그전 고점을 보면 18,000원대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라면 다음 주 시장에서 오늘 있었던 이 반납한 하락폭을 전부 다 회복을 해줄 것이고, 그걸 회복해 주는 게 보일 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늦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18,000원대를 회복해야지 고점과 거리가 가까워지며, 회복하고 나서 며칠 유지되는 것까지 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은 회복하고 며칠 유지가 되었을 땐 며칠 뒤에 신고가를 뚫어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눈치가 빠르다면은 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JP 모간이 들어온다 싶을 때, JP 모간이 들어오면 또 오늘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로템 같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그림에서는 쉽게 대응하겠지만 저런 그림이 아니라 주가가 계속 떨어져 버린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거래량이 뚝뚝 끊겨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최근 HK 이노엔처럼 힘없이 주가가 떨어져 버린다. 그럼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잡지 말고 시간이 쭉 지났을 때 중요한 자리는 오늘 시초가 17,600원. 당장 HK 이노엔처럼 주가가 한 15,000원대로 떨어지면 당장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 2주가 걸리든 3주가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17,600원, 오늘 시초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언제라도 호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려오면 함부로 잡지는 못하겠지만 어차피 나중에라도 갈 종목이면은 결국에 오늘 시초가를 회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으며 상승 조건을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신규주 무섭게 올라가고 있으며 저는 그냥 매매를 포기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좋고, 만약에 어제 손실 안 나고 좀 괜찮은 상태였다면은 보유까지 생각을 해봤을 텐데, 심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적당히 먹자라만 생각을 했고, 이미 매매한 가격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포기했으니까 추가로 장대 양봉이 더 나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